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요. 시장이 속절없이 내렸어요. 네. 네. 공매도 재개됐는데 이게 좀 재개된 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제 전 종목 공매도 재개는 이제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고 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는 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매도 관련 거는 이제 신하영 기자가 한번 다루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대차장고 비중 높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다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이제 좀 업종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6%대 빠졌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도 6%대, LG화학도 5%대 빠졌는데 보니까 코스닥이 더 하락폭이 컸거든요. 맞아요. 에코프로 12%, 뭐 네. 프로비엠 7% 빠졌는데 이게 그 최근 대차장고 수량 보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 한 달간 680만 주, 프로비엠이 이제 298만 주 늘었는데 뭐 이 두 종목 대차장고 거래가 이제 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예상대로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예상했던 공식대로 흘러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 지금 이제 이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그렇게 나왔던 그 종목 공매도 관련 종목들 타깃으로 이제 부각됐던 종목들 언제까지 빠질까? 네. 이게 지속이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뭐 공매도 몰리거나 이제 몰릴 것 같은 우려 뭐 이런 거를 네. 수급 논리를 말하는데 이게 뭐 점심 때 보니까 KB증권에서 이제 관련 비슷한 리포트를 내주셨더라고요. 이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2에서 3주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아, 2, 3주 정도는. 네. 그때 이날 뭐 이렇게 보고서 보면 2021년 재개 사례를 좀 비교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네, 그래프 요거 네. 띄워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여기 상단 그래프 보면 이제 네. 공매도 재개 이후 업종별 수익률과 공매도 재개 전 대차장고 증가폭 상관성을 나타낸 건데 예. 보시면 그래프 아래 빨간 영역에 있는 경우 이제 대차장고 증가 업종일수록 공매도 재개 이후 하락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난 업종이 수익률 하위에 머무르는 뭐 이런 상관성이 2에서 3주 동안 유지됐다. 아하.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뭐 100%다 같을 수는 없겠으나 이제 21년 사례랑 비슷하게 본다면 네. 그럼 4월 중순까지는 그 공매도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그래프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반대로 보면은 네. 아래 그래프는 네. 이제 공매도 재개 전 수익률과 재개 이후 수익률 상관성을 보여준 건데 예. 이게 보면은 3에서 4주 동안의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내용을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주도주들 공매도 재개 전에 주도주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도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날도 보면 이제 그동안 방산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은 좀 상승세가 유지됐거든요. 시장 급락에도. 뭐 요런 두 그래프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날 공매도 재개로 급락세 보였던 2차 전지주 약세는 2에서 3주 정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이고 주도주들 상승세는 그래도 호재가 좀 유지가 된다면 3, 4주는 지속될 것 같다. 공매도 영향 대비.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는데 이게 주도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제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뭐 공매도 우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 치는 전략보다는 적어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좀 투자 전략을 뭐 바꾸든 뭐 유지하든 이렇게 적합하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조선주라든 방산주라든지 네네. 그 3, 4주 조금 주가 흐름이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군은 그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주도주라고 실적 보고 말씀하시면 가자. 이런 실적 보고 말씀이신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3% 넘게 양지수 모두 좀 빠졌는데 네. 이 시장의 폭락도 공매도 영향 상관성 좀 따져볼 수 있나요? 물론 대형주들 좀 빠지기도 네. 했으니까 영향을 주긴 좋겠지만 근데 아시아 주식 시장 전반 보면은 네. 다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거는 공매도보다는 트럼프발 관세 우려랑 미국 경제 침체 공포 이런 게 좀 맞물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니케이 지수 보면 오늘 4%까지도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3%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날 또 그 센터장님께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게 좀 어떤 거 같냐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 연장선이지 않겠냐. 뭐 공매도는 뭐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크니까 관세랑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려서 외국인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달 2일날 상호관세 부과 예고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트럼프 참모진들이 이제 최근 모든 무역 상대국 대상으로 이제 뭐 최대 20% 보편관세 부과 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외국인들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이게 보면 이게 1월 달까지는 이제 그 뭐 보편관세 하다가 취임 이후에는 이제 그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 바꿨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제 앞두고 있고 오늘 환율도 보면은 1,473원 지금 요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네. 1,500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현선물 모두 1조를 넘게 팔았는데 뭐 이런 영향이 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 자체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그쵸. 그리고 우리 요 대내적으로 들어봤을 때 헌재 판결 늦어지는 뭐 네. 이런 등등의 원인들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결과다. 네, 네, 공매도는 그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개별 종목 이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그 변곡 시점을 잡아본다면 네, 네, 어떻게 그 4월 봐주시겠어요? 4월 2일로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뭐 이런 내용들이 4월 2일 이후에 이제 협상 과정 전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낙폭을 더 보이든 반등을 더 보이든 이렇게 이럴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네. 하락보다는 이제 현재 수준에서 조정을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많다 보니까 뭐 공격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레벨에서는 뭐 언제든 사도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전 오전에 ETF 사긴 했는데 눈치 보기 실패한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일부에서는 이제 2,450선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지금 수준은 저점이지 않냐. 예, 저점 매수 뭐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 이래서 이제 업종별로 꼽아주시는 거는 이제 네. 경기 방어주들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음식료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 뭐 지수 대비 굳건한 흐름 보일 걸로 보시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뭐 실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분기 실적 바닥으로 이제 치고 올라온 뭐 네. 반도체나 엔터 업종을 좀 유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